요거를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가지고. 그죠? 자, 그럼 지금 자료형 4개잖아요. 우리가 알게 된 자료형이 4개입니다. 자, 그러면은 방금 함수 했었잖아요. 함수할 때 이제 퍼블릭 스태틱은 일단 그냥 붙여주시고요, 무조건. 만약에 리턴이 없는 거다라고 하면 보이드. 리턴이 없다라는 건 여러분 자세히 더 정확히 설명을 드리면 리턴 값이 없다라는 거지 리턴이 없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리턴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렇게 값을 적어주는 거. 요거에 의해서 여기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없으면 역시나 이 펑션 1이라는 함수는 어떤 값으로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이드입니다. 하지만 여기다가 만약 10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 펑션 1은 10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 앞에다가 함수 앞에다가 보이드 대신 인트라고 붙이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펑션 2 했는데 여기가 10.2다. 빨간색 뜨죠 또. 왜 그래요? 여기 10.2를 여기 살짝 이렇게 올려놔 보시면은 이렇게 뭐라고 나와요. cannot convert from double to int 해가지고 더블을 인트로 바꿀 수 없다 뭐 이런 얘기인데 더블이란 얘기죠. 이거를 10.2가 더블이란 얘기입니다. 인트는 정수죠. 이건 실수죠. 이 펑션 2의 역할을 실수로 해놓고 인트로 해놓으면은 이거 일치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반드시 일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변수에다가 값 넣을 때 요거랑 요거랑 일치해야 되는 것처럼 함수의 리턴 값을 설정할 때 요거랑 요거랑 일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더블 바꿔야겠죠, 이렇게. 마찬가지 다 똑같아요. 자, 여러분이 이제 헬로라는 걸 리턴한다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요거랑 일치해야 된다고 그랬죠? 헬로 뭐니까? 스트링이니까. 그리고 스트링으로 바꿔주시면 또 자,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이제 true를 리턴하겠다. 그렇죠? 그럼 뭘로 해야 돼요? true가 불린이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다시 불린으로 바꿔줘요. 이런 식으로 리턴 값을 맞춰주시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10 대신 펑 1 이렇게 넣어도 되죠. 10.1 대신 펑 2 이렇게 넣어도 되죠. 그리고 헬로 대신 펑 3 넣어도 되죠. true 대신 펑 4 넣어도 되죠. 왜냐면 이거 어차피 펑션 1이 10이잖아요. 실행될 때 여기 10으로 바뀔 거고 이렇게. 펑션 2가 10.2잖아요. 이렇게 바뀔 거예요. 실행될 때. 요거 펑 3 헬로잖아요. 이렇게 바뀔 거예요. 실행될 때. 마찬가지. true잖아요. 바뀔 거예요. 실행될 때. 이제 되셨죠? 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불린 아니에요, 이거는. 자, 해서 이제 논리값이라는 거까지 알게 됐고요. 정말 잘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I, D, S, D. 순서대로 출력하는 거죠, 이거. 요거 때문에 좀 헷갈리니까 이거 주석 처리하고 10, 10.2 헬로 true로 잘 나오죠. 함수에선 출력한 적이 없어요. 함수가 값을 여기다 넣어주고 우리는 그거를 여기서 메인에서 출력했을 뿐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리턴만 적으면 또 헷갈리실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어떤 코드를 막 작성을 하더라도 100줄, 1000줄, 만줄을 작성하더라도 결국 펑션 3은 헬로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코드를 여러분이 뭘 넣든 간에 리턴 헬로라고 했으면 펑션 3은 무조건 헬로예요. 아시겠죠? 리턴 값으로 딱 정해주면은 그 값으로 역할을 한다. 코드가 위에 있든 없든. 그거 첫 번째 주의하시고, 자, 두 번째로 제가 여기다가 하이하이 이렇게 코드를 넣어볼게요. 근데 빨간 줄 뜨거든요. 요거. 자, 여기다가 하면은 빨간 줄 안 뜹니다. 자, 이거 왜 그럴까요? 자, 리턴이라는 건 제가 보고라고 그랬죠. 보고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보고는 언제 합니까? 일 끝나고 하죠. 그죠? 그래서 함수가 리턴했다라는 거는 자기가 할 일이 끝냈다라는 얘기예요. 함수의 종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밑에다 뭔가 적는 거는 무의미한 행위예요. 왜냐면 여기서 종료가 되면 얘는 실행될 일이 없기 때문에. 아셨죠? 그래서 리턴의 또 중요한 의미는 함수의 종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번 단적으로 한번 볼게요. 펑션 5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리턴을 인트로 한번 해볼게요. 인트 해서 자, 뭘로 리턴을 할까? 자, 포를 한번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i가 오면은 출력을 해볼게요. 아니다, 이렇게 할까요? 5가 아니면 출력? 그리고 여기 아직 인트로 하지 말고 보이드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출력문을 잠깐 주석 처리해주고 여기서 펑션 5를 호출을 해주세요. 이게 실행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1, 2, 3, 4 한 다음에 5는 출력이 안 되죠, 당연히. 5일 때는 그냥 인풋은 넘어가 버릴 테니까. 아니다, 이렇게 할까요? 5일 때만 출력할까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출력할게요. 10 다 출력할게요. 출력할게요. 뭐 1, 2, 3, 4, 5, 7, 8, 9 나오죠? 자, 그러면 이게 9번 반복된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풍문을 한번 해가지고 i는 5일 때 리턴 이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실행하면은 딱 4까지만 나오고 끝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i가 1일 때 출력되고 2일 때 출력되고 3일 때 출력되고 4일 때 출력되다가 5가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럼 이 품에 걸리죠? 딱 이 품은 들어왔더니 리턴을 하래요. 리턴이 뭐라 그랬죠? 함수의 종료. 그래서 반복 횟수가 더 남아있지만 그냥 함수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일로 다시 넘어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리턴이라는 게 돌아가라는 의미잖아요. 돌아가라, 리턴이. 뭐 돌아가라는 데가 어디겠어요? 펑션으로 호출했던 부분으로 돌아가야겠죠. 왜냐면 요 밑에 또 일을 해야 될 게 있을 수 있으니까.
함수에서 일을 하다가 5가 됐어요? 너 돌아가. 이제 끝났어. 그럼 다시 여기로 돌아가요. 그리고 밑에 거 수행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의 리턴은 무조건 함수의 종료를 의미합니다. 이게 뭐 리턴 값을 이렇게 정해도 똑같아요. 해도 똑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또 주의하실 점 하나. 제가 이렇게 했을 때는 갑자기 에러가 뜨면서 안 돼요. 그죠? 아까 이렇게는 됐었잖아요. 이렇게는 됐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5를 출력하겠다, 5를 리턴하겠다라고 하고 인트를 하니까 안 돼요. 자, 이건 왜 안 될까요, 여러분? 자, 펑션 5를 만약에 이제 수행을 할 때 여러분은 이걸 알잖아요. 1부터 9까지 무조건 나온다는 사실 알죠. 근데 컴퓨터는 이걸 실행해 보기 전까지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컴퓨터가 봤을 때 만약에 아이가 5를 표현하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아이가 5가 아니라면, 5가 없다면, 아이가 표현하는 값 중에 5가 없다면 이 포문을 타지 않을 것이고, 만약 그렇게 포문이 끝나버리면 이 함수는 리턴을 못하죠. 그죠? 인트를 리턴하겠다고 해놓고 리턴을 아무것도 안 하면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죠? 그래서 리턴을 하겠다라고 했으면 여러분들은 이 리턴이 안 되는 상황 없이 무조건 리턴이 되게 해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네? 그래서 만약에 포문을 돌다가 이 포문을 안 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조건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건에 맞지 않으면은 반복문이 끝날 때까지 리턴을 못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함수는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리턴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리턴이 없다. 메서드는 반드시 인트를 리턴해야 된다. 지금 너 안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면 여기 안 타가지고 리턴이 안 될 수도 있구나. 그럼 여기까지 내려오면 뭐라도 리턴을 해야지. 이렇게 해서 리턴을 빠짐없이 해주셔야 돼요. 이것도 조금 실수를 많이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리턴이 중요하면서도 좀 초보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냥 함수 자체가 어렵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두 번째 곱이에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 곱이는 이 반복문. 잘 넘어오셨잖아요, 그죠? 결국 하다 보면 되죠. 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주의하실 점. 아마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도 실수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아예 이걸 모르는 것과 실수를 했을 때 이걸 한번 듣고 또 실수를 하게 되면은 좀 더 빨리 찾게 되겠죠, 문제를. 자,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리턴이 작동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요. 자, 그럼 요거를 이제 문제풀이로 가져오겠습니다. 요거 이즈 네거티브. 자, 숫자가 하나 변수 NO에 저장이 되고요. 요거를 음수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별할 수 있죠. 여기를 넘버가 0보다 작은 음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제 저희가 굳이 함수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함수를 학습하고 있으니까 직접 하지 말고 함수를 만들어서 대체를 해봐라. 할 수 있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네거티브라는 함수가 없죠, 지금. 그러니까 없는 거를 호출하니까 빨간 줄 뜨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한다? 퍼블릭, 스태틱. 일단 보이드로 해보시고, 잘 모르시겠으면 이즈 네거티브 하시고, 넘버라는 게 뭐예요? 인트죠, 인트. 인트 값 하나 넘어오잖아요. 여기 받아줘야겠죠? 이렇게 해서 일단 기본 뼈대를 만들었는데,
자, 그러고 보니까 이제 얘가 이 위치하고 있는 곳을 보세요. 여기. 자, 여러분 요 이품은 다음에 뭐가 와야 됩니까? 원래 이런 거잖아요. 그죠? 넘버가 10보다 크면. 그럼 제가 이거는 뭘로 기결된다 그랬죠? true로 아니면 false. 그래서 이게 true면은 요게 실행되는 거고, 이게 false면은 요게 실행되는 거잖아요. 이게 맞는 말이면은 이게 실행되고, 틀린 말이면 이게 실행되는 양자택일 구조죠. 여기서 결국 이 true 아니면 false가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true 아니면 false. 아, 그러면은 얘가 어쨌든 불린을 리턴해야 되겠구나 라고 알 수 있죠. 안쪽에 코드가 어떻게 짜여지건 간에 얘가 결국 뭘로 변신해야 돼요? 불린 값으로 변신을 해야 돼요. 여기로 들어와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음수입니까? 물어보는 거죠. 숫자가 여기로 넘어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판단해 주시면 돼요. 얘는 return true 또는 return false 둘 중에 하나죠. 근데 위에 거를 리턴하면 밑에 건 실행될 일이 없으니까 이건 둘 중에 하나가 실행돼야 되는 구조죠. 양자택일이니까 여기도 if else.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true가 돼야 하는 경우는 넘버가 음수일 때죠. 넘버가 음수일 때 이게 true가 되면서 음수입니다가 나오는 거잖아요. 넘버가 0보다 작을 때 이러면 돼요. 그래서 이 넘버가 마이너스 1이 여기 들어갈 텐데 여기 마이너스 1이 들어가겠죠?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으니까 이 is 네거티브는 true로 모습을 바꿀 겁니다. if는 true일 때 이게 실행이 되는 거니까 음수입니다가 실행이 되는 거죠. 이번에는 이렇게 1로 바꿔보면 이제 양수죠. 그럼 여기 1이 들어갈 거고요. 여기로 1이 넘어올 거고. 1은 0보다 작다면 틀린 말이잖아요. 그럼 이게 실행되겠죠? 그러면서 false로 모습을 바꿉니다. 얘가. 그럼 얘가 실행되겠죠. 그래서 리턴을 할 수 있느냐.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함수를 적절한 리턴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걸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리턴을 이해하셨다면 이 LG를 굳이 안 써도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되지? 라고 궁금하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다 이해되셨죠? 코드는 뭐 못 적으셔도 돼요. 제가 올려드릴 거니까. 자, 두 번째, 이것도 조금 어려웠죠? 자, 이거는 어떤 함수냐면은 프린트 이분인데 10가지의 수 중에서 짝수만, 20가지의 숫자 중에 짝수만, 5가지의 숫자 중에 짝수만, 1부터 10까지, 1부터 20까지, 1부터 5까지 짝수만 출력하는 그런 건데, 이 두 개를 이용해서 만들어 봐라. 여기도 이제 불린이 나왔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거 풀려면 일단 어떻게 하면 되죠? 1부터 n까지 출력을 하면 됩니다. 1부터 n까지. 줄바꿈 안 할 거니까 이렇게 할게요. 1, 2, 3, 4, 5, 6, 7, 8, 90.
1, 2, 3, 4, 5, 6, 7, 8, 9, 10 해서 20까지 1, 2, 3, 4, 5. 자, 이어서 나오는 게 좀 불편하면 하나 출력 다 하고 나면 줄바꿈을 해주세요. 요거랑 좀 비슷하게 나오긴 하는데 다 나와버리죠. 짝수만 나와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출력을 언제만 해주면 돼요? i가 짝수일 때만 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i가 짝수일 때. i가 짝수일 때. 근데 이제 i가 짝수인 것은 여기서 판별하라 이거예요. is 2분. 그래서 얘가 짝수 판별기입니다. 그래서 얘가 들어온 숫자가 짝수면은 짝수 맞아 해서 true를 리턴하게 해주면 되고, 아니면은 false를 리턴하게 해주면 돼요. 그럼 짝수일 때만 이게 작동이 되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전 문제랑 똑같은 건데 약간 유형만 달라진 거죠. 자, 해서 짝수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별해요? 넘어온 숫자를 이렇게 나눈 나머지로 나눴더니 0이네요. 그러면 return true. 짝수가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false. 자, 이게 왜 안 되는지 모르시면 그냥 LG 쓰세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is 2분을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면은 어떤 숫자가 짝수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써야겠죠? is 2분에다가 내가 궁금한 숫자 i죠. i가 짝수입니까? 물어보고, 짝수면은 얘가 true를 리턴하겠죠. 이렇게 얘가 true로 모습을 바꿀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그럼 이렇게 출력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보여드려야 좀 쉽게 느껴지실까봐 직접 비교를 했어요. is 2분 함수가 true 값이냐? true 값이 맞다면 실행해라. 이런 뜻이 되죠. 근데 어차피 얘가 true면은 이게 맞는 말이 되면서 얘가 그냥 true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나를 써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i가 짝수면은 실행합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아주 간단한 예시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쓰는 것과 여기서 i를 %2로 나눠서 0이면 출력해라. 이것도 똑같죠. 그죠? 근데 딱 봐도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사람은 문자가 편하잖아요. 이런 기호보다는. 이거는 누가 봐도 i가 짝수면 실행하라라는 거를 딱 보고 알 수 있는데, 요거는 코드를 해석해야 되죠. 그래서 함수를 쓰면 좀 더 가독성이 좋아진다는 게 이런 뜻입니다. 두 개는 똑같은 코드지만 함수를 쓰는 게 더 잘 읽힌다 이거예요. 공감을 하실지 모르겠지만